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제가 15주차에 이미 여러분들께 총 복습 다 해드렸잖아요. 복습 다 강의 들으셨어요? 아직이요? 아직 안 들으셨구나. 허용다구님 아직 안 들으셨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주말에 들으시면 돼요. 근데 복습에서 충분히 다뤄주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고사와 다른 점, 뭔지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중간고사 때는 제가 뭐 고르시오. 예를 들면 뭐뭇은 했을 때 답이 하나인 건 하나고 답이 2개 이상인 것은 제가 2개 또는 3개를 골라야 되는 복수 정답의 개수를 써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써드렸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안 써줘요. 원래는 안 써주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이제 인문 과목이죠. 여러분들이 첫 학기 첫 시험에 이 인행사를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적응 겸해서 써드렸어요. 근데 힘드셨죠, 그것도. 근데 이번 이제 기말고사는 적응을 하셨으니까 뺐어요. 그걸 제가 개수를 뺐어요. 정답의 개수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이걸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고르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답이 2개 이상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골라주셔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문항수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부족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받아들여서 40분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짧은 것도 있어요. 전부 다 모두 고르시는 아니고 한 이제 40% 정도가 모두 고르시오 이제 복수 선택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답을 하나 고르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유형을 10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워포인트 화면 보이시나요? 노란색. 제가 공유되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이은자 군님 보이세요? 네, 문제를 안 보셔도 아직은 안 보셔도 되는데, 자,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번. 각 인생 주기의 발달 특성과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답이 하나일까요? 2개일까요? 3개일까요? 4개일까요? 네, 모두 고르시오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이거는 그래도 답이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은 채팅창 어디 갔지? 잠깐만요. 채팅창이 채팅 여기 있다. 그쵸.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좀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좀 배웠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던 발달 단계의 주요 특성들, 발달 과업들,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느냐라고 정리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몇 번이에요, 답이? 각 인생 주기 발달 특성과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15주차 복습을 하신 분들은 답을 풀고 계시고, 진해란 하구님 틀렸어요. 1번은 상징적 사고놀이,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영아기 때 안 하고 유아기 때, 그죠? 유아기 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정체성이 형성된다. 라는 걸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성정체성 형성.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청소년기 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면 큰일 나게요. 너무 늦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유아기 때 알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년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된다. 중년기 때는 오히려 이게 좀 가장 활발한, 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노년기가 되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축소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이고 그냥 뭐 보편적인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푸셨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4번이 되겠죠. 맞는 것, 연결이 옳은 것 하나. 그렇죠? 네. 자, 그럼 2번째 문제. 이런 거예요. 모두 고르시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모두 고르시오가 나왔어요. 자, 인생 주기별 발달 과업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2번을 한번 좀 풀어보시겠어요? 1. 영악이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대상 영속성을 획득해야 한다. 2. 유아기 자신의 감정에 관대해져야 한다. 3. 아동기 근면성 대 열등감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4. 중년기 삶과 직업에 관한 목표와 희망을 명확히 해야 된다. 어때요?
자, 복습 안 하신 허용도 아구님은 지금 좀 약간 눈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쵸? 15주차를 들으시면 아주 가뿐하게 푸실 수 있는데, 황장화구님의 표정은 좀 애매합니다. 이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두 개는 좀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도 맞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팅창으로 지금 올려주신 학우님들이 잘 맞추고 계십니다. 자, 영아기, 애착관계, 이거 맞죠? 영아기 때 요거 해야죠. 근데 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이 영아기 아이를 둔 부모에게 이 영아기 때 얼마나 인간의 그 신뢰성과 그런 것들이 발달시킨 중요한지, 애착관계 형성에 중요한지, 이런 걸 말하죠. 발달가업으로 오히려. 대상 영속성은 이제 획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기는 이거는 자신의 감정에 관대해져야 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우리는 늘 관대해져야 되겠지만 특히 더 관대해져야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돼 있어요. 네,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 시기가 청소년기래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격정적이면서도 분노도 좀 많고 막 그런 시기잖아. 내 안에 뭔가 지금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격한 감정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감정에 좀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이런 뭐에 감정에 관대해야 되는 자신을 좀 너그럽게 봐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청소년기에 우리가 발달 가업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3번은 아까 우리 에릭슨이 생애 주기에 우리 8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근면수행제 열등감 이거 이제 학령기로 얘기하는데 학령기가 아동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 갔더니 아이고 쟤도 잘하는 게 있는데 나도 잘하는 게 있네. 쟤 달리기 잘하는데 아이고 나는 숫자를 잘 보네. 뭐 어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런 걸 획득해가는 것들의 노력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유능하다. 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얻어가는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중년기는 삶과 직업에 관한 목표와 희망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 중년기 때 뭐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급적 청년기 때는 이걸 좀 명확히 해줘야 그렇죠. 되죠. 중년 그때 꽃을 필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여러분들이 잘 푸신 것처럼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인생 주기별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모두 고르시오 나왔습니다. 이것도 답이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고 2개 이상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발달 특징, 발달 과업 뭐 좋습니다. 자, 영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배변 훈련이다. 2. 아동기에는 팀놀이를 통해 역할 분배와 규칙 등을 세운다. 3. 청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다. 4. 중년기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은 저하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증가된다. 빨리 푸신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오답도 좀 보입니다. 제가 채팅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답도 좀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쭉쭉 보니까 정답자도 있지만 오답도 보이는데 어떤 거를 좀 볼까요? 많이 헷갈리신 게 보니까 지금 일단 영아기의 주요 발달 가업으로 배변 훈련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영아기 때 배변 훈련을 빨리 시작하면 애들이 예민해져요. 그죠? 네, 조금 한 2살 이후 3살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면서 2, 3세 유아기 때로 이 배변 훈련 자체는 그때 시작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아기 때 너 꼭 1살 전에, 2살 전에 기저귀 떼야 돼라고 우리가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2번째는 팀놀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동기 때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내가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니라 각각 역할이 있어. 야, 너 수비하고 나는 공격해.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면 이기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얻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 역할, 내 역할, 그리고 우리의 규칙이 이거야. 하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동기라고 했어요. 그죠? 자, 3번째는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물론 청년기 때도 커요. 크지고 우리도 뭐 늘 큽니다만 특히 더 큰 게 이제 청소년기죠. 그죠? 그리고 중년기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은 아쉽지만 다소 저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지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김보경님 왜 낙서를 하십니까? 답은 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 했죠 아까? 뭐 몇 개 틀리신 분들 있죠? 답 다시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 3번은
잘못 봤어요, 김선옥 하고님. 이거 잘 봐야 돼요.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거 잘 틀려서 헷갈려서 틀렸어요. 이거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 여기.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4번 잘 맞추고 잘 정리했어요. 오케이. 누가 답을 여기다 이렇게 거창하게 2번, 4번을 썼지? 네. 자, 4번 가겠습니다. 잠깐 요거 좀 지울까요? 요거 주석 좀 지우겠습니다. 주석을 제가 지울게요. 슉 지웠습니다. 자, 4번 풀게요. 다음 주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밑도 끝도 없이 옳은 내용을 고르랍니다. 이런 문제 정말 싫으실 수 있어요. 싫을 수도 있는데 보기들을 보고서는 사실은 보기들을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놓기보다는 뭔가 좀 묶음으로 묶어놓고 유사한 분야에서 모든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 건데 한번 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폐쇄형 가족 체계의 경계는 자유롭고 벌써 풀었어요, 박민기 하고님? 오, 복습하셨군요. 자, 폐쇄형 가족 체계의 경계는 자유롭고 유동적이다. 어떻습니까? 폐쇄형 가족 체계의 경계는 자유롭고 유동적이라고 배웠어요? 이지민 하고님? 아니죠.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폐쇄형 가족 체계. 없어요. 그래서 폐쇄형 가족 체계의 특징은 얘들은 고립되기가 쉬워요. 그죠? 이 가족은 굉장히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아요. 그죠? 집단 체계는 조직 체계에 비해 위계와 노동 분배 등의 구조가 모호하다. 이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답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집단과 조직을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은 2인 이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집단이라는 특성을 동아리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보세요. 관심사,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의 모임, 우리 동호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관심에 본인들이 어떤 욕구에 기반해서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직은 목표가 명확하죠. 상위 목표가 있어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너와 나의 역할이 있으니까 위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역할이 있으니까 노동 분배의 구조가 조직 집단보다는 훨씬 뚜렷하죠. 뚜렷해. 그 특징을 구분하면 돼요. 집단과 조직 체계의 두 특징을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모호하죠. 자, 3번 속박적 경계선을 가진 가족 체계는 가족원 간의 지나친 간섭과 과잉 염려가 있다. 여러분들 학습 활동에서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우리 여자 학우님들 것도 좀 많이 봤는데 왜냐면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좀 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원가족과 내가 결혼 후에 만든 가족과의 그 경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컸는데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여러 결혼 후에 배우자의 가족의 분위기도 같이 받다 보니까 좀 다른 분위기에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의 어떤 경계라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속박적 경계선을 가족 체계는 가족원 간에 지나친 간섭이 있죠. 그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해요. 그리고 과잉, 어떻게 보면은 응집 똘똘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과해요. 너무 자기들끼리 그 가족 내에서 뭉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박한다 느낌을 들죠. 너무 속박하면 어때요? 가족 구성원 내에 우리 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가지고 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속박적 발음이 좀 안 되죠. 속박된이라고 배우셨을 수 있어요. 속박된 경계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속박된 경계선을 가진 가족 체계는 그런 부분에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4번 문화는 개인의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문화, 법 이런 것들 우리를 둘러싸여 아주 큰 거시체계죠. 영향을 주죠. 우리에게. 자, 그래서 4번은 답이 잘 골랐어요. 유혜련, 이몽예, 진혜란 하구님, 장현희 하구님. 다 맞. 2번, 2번, 3번, 4, 아니, 여기죠? 2번, 3번, 4번 잘 골랐고요. 5번 넘어갈게요. 생태체계 관점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인간은 사회 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로 이해한다. 인간을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로 본다.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문제는 전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옵니다. 그렇죠? 잘 고르고 있죠? 답을 차마 못 치신 분들은 내가 나만 모르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시면 됩니다. 지금 아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생태체계고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사실은. 독립적이고 각각의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도 배우는데, 아까 처음에 답을 1번이라고 적어주신 하구님께서는 아마도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문제를 잘못 읽지 마시고 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4번 다 맞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푸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어드민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타였군요. 기본이라는 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때문에 고민이고 뭐 때문에 힘든가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아셔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만 보겠느냐.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도 같이 보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까지도 같이 봐야 문제가 명확하고 그 배경을 밝히고, 문제의 배경과 원인을 여러분들이 함께 아셔야 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아시겠죠? 그런 과정을 헤쳐가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서미란 학우님, 이렇게 쉽게 안 내시지요? 이런 쉬운 문제도 있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아니죠. 저 쉬운 문제도 냅니다. 쉬운 문제도 한 30% 이상은 충분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쉽게 안 내시겠지요? 라고 이렇게 유한 거는 뭐예요? 쉽게 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네, 대기실에 입장하신 분이 지금 누가 있죠? 잠깐만요. 수락을 잠깐 하고. 낙서는 제가 지울게요. 낙서하지 마세요. 이거 잠깐만. 주석 작성에 지우기. 아마 그분도 낙서가 될지는 모르고 뭘 누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개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체계이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 주요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용어가 조금 거시기 했어요. 그죠?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보기를 좀 보니까 시너지, 뭐 엔트로피, 역엔트로피, 뭐 네겐트로피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와, 벌써 다 푸셨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던 김혜영 씨. 김혜영 씨는 어때요? 이 가족 체계 내에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라고 그랬어요. 이 감소되고 있는데 김혜영 씨가 우울증 치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자, 우울증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체계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그죠?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유입받는 거죠. 받는 거예요. 우울증 집단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때요? 좋아졌어요. 무력감도 완화되고 좋아졌어요. 우울감도 완화됐어요. 외부, 체계 외부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유입받아서 체계 내에 지금 유용하지 않았던 그 에너지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거를 역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뭐 부적 엔트로피, 뭐 이런 얘기를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한 시너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에요? 3번.
나중에 이번 시험을 이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실 분들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1급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요렇게 예시를 한 3개 줘요. 한 3개 주고 그거에 맞게끔 연결한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 있잖아요. 보기에서 조합 맞추는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를 예시를 들었지만 한 뭐 이렇게 이런 예시가 사례가 한 3개,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를 외운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우리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1급 시험에 보통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직 몇 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니까 아, 이런 식의 우리가 체계를 다루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에서 사례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돼요. 자, 7번. 환경 속 인간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제일 처음에 뭐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환경 속 인간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쉬운 거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왜 배우냐? 이렇기 때문에 배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내부의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그 상호작용도 같이 봐야 된다. 좋은 문제, 박민기 아버님 좋은 문제,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야죠. 8번.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아니네요. 답이 하나일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풀어보시겠어요? 풀어보셨어요? 오케이. 뭐 봤어? BTS. BTS 벌써 시작했어? 풀어보셨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풀고 계신데, 어드미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드미님 제발 곤란해요. 답이 지금 쭉쭉 1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4번을 치시면 어찌란 말입니까? 아유, 아까 우리 성 정체성 확립은 언제 중년기 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2세 반쯤부터는 알아요. 그죠? 예. 왜 우리 어드미님은 왜 4번이라고 했을까? 우리 어드미님 제가 이름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 능력이 저하되면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있어요.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네, 2번, 3번 다 맞는 얘기고 발달 옳지 않은 것 1번이겠죠. 그죠? 네. 자, 9번. 노년기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모두 고르시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의 능력이 약화되어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2. 제도적 지위와 역할이 늘어나 비공식적 역할은 축소된다. 3. 우리 사회에는 노년기 연령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다. 4.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각 기능의 원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답은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자, 정답률 한 80%가 되겠습니다. 네, 80%. 1번, 4번 잘 풀어주셨는데 거기에 엄한 거를 하나 더 고르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있네요. 2번을 왜 골랐을까요? 제도적 지위와 역할이 늘어나진 않죠. 노년기는 오히려 축소되죠. 사회 공식적인 역할은 축소되죠. 그래서 비공식적 역할이 오히려 공식적인 역할보다는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번은 옳지 않아요. 2번을 고르신 분들은 그죠?
2번을 고르신 분들은 이거 잘 체크해 주세요. 진혜란 학우님은 3번을 골랐네요. 노년기 연령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기 있잖아요.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하나의 조작적 정의, 즉 조작적 정의, 여러 정의들 중에 우리가 연령, 나이를 가지고 노인을 정의해보자라고 한 약속에 따른 노인 정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노인을 정의할 수 있는 연령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뭐 그 기준은 나이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의견도 분분해요. 그죠? 나이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65세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가? 요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지금 논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65세라는 것도 우리가 100년 전에, 그렇죠? 노령연금 수령하는 것 때문에 뭐 어떤 하나의 정했던 기준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더군다나 독일에서 정했던 기준인데 그걸 바탕으로 계속 우리가 65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 정답률 한 80%쯤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이제 웃으면서 웃으면서 잘 푸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18세 혜영이의 사례입니다. 혜영이는 정체감 분류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혜영이는 전교권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자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의심하거나 흔들려 본 적이 없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잘 푸세요? 마샤의 그죠? 정체감 분류였어요. 그죠?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마 예시를 몇 번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삶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얘가 혜영이. 없어요. 근데 의사라는 진로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념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시면 그래서 위기 없이 무언가를 전념하는 상태, 이것이 정체감 유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 너무 잘 푸시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이제 15주차에 제가 복습도 해드렸고 문제 유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만나고 싶어서 라이브 강의를 한 것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죄송해요. 근무 중인 분들은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일단은 누구야? 누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이건 안 지워야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이 영상을 제가 정리할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엄한 말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 안 들어오셨던 분들이 영상 보시고 좀 약간 뜬금없어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은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고르시오. 아무튼 잘 푸시고요. 제가 23문제 드렸잖아요. 3점짜리 쉬운 거 10개랑 모두 고르시오 문제 있다. 5점짜리가 열 몇 개인가요? 있죠. 14개죠. 그쵸? 맞나요? 24개인가? 아무튼, 예. 아무튼, 그렇게 푸시면 돼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나름 그래도 교환이 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교환에 있는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 거랑 이렇게 중복되면서 정리해 놓은 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다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100점 맞으면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다는 것. 더 성적을 다 주고 싶어도 30%에서 이렇게 딱 끊어서 A를 줘야 되니까 그 고민을 제가 한번 행복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평균 점수 높아요. 허용대 학우님 무슨 소리예요? 평균 점수 높으니까 허용대 학우님도 평균보다 훨씬 더 잘 보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럼 일단이 아니라 여기서 중지를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